우리 몸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통증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요통,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통증부터 턱관절 장애나 오십견 같은 질환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죠.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어느 날 원인 모를 통증이 찾아오면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다가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유방암, 갑상선암, 온갖 가지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검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모르고 방치하다가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럴 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이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현재 옥스퍼드 대학 소속 연구원인 몬티 라이먼, 상상 스퀘어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증거 기반 연구를 토대로 통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통증은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몸을 보호하라는 신체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손상된 신체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통증을 계속 느끼는지, 또 왜 모든 통증이 진짜인지, 몸에 상처가 없어도 왜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1960년대 데카르트는 인간론에서 통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발끝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 신경등이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가 신호를 받아 그 통증을 느낀다는 건데요. 20세기 이후 통증 과학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면 신경세포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뇌가 통증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존재하려면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신 마취를 받을 때 통각은 우리에게 의식이 있을 때처럼 똑같이 일어나지만 절대 통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뇌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웠던 건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증 감각기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들 MRI 아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fMRI라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기술이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혈류량을 측정해서 뇌의 어느 부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기술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진을 찍어봤을 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밝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요. 흥미롭게도 그 부위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통각이라는 건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그 통증 자체가 일으키는 부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고 조직 손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HIT 연구소에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20년 동안 가상현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낭독해 드릴게요. 가상현실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헌터 호프만 박사는 화상 환자들이 화상 치료의 극심한 통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HIT 연구소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것은 스노월드라는 가상세계다. 환자들은 의료진이 주는 VR 고글과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하는 순간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눈앞에 새하얀 얼음나라가 펼쳐지고 털이 북슬북슬한 거대한 매머드가 눈더미 사이를 거닐고 있으며 얼음 계곡 아래로 펭귄들이 뒤뚱뒤뚱 걸어다닌다. 계곡 위로 유쾌한 모양의 눈사람 캐릭터도 신나게 동동 떠다닌다. 환자들은 눈뭉치를 던져서 게임 속 동물 캐릭터를 맞춰 터뜨리면 된다. 그러는 동안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호프만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화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스노월드를 체험하면서 통증이 30에서 50%까지 감소했다. 환자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통증과 관련된 뇌 활동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우리도 실제로 재밌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두통이나 통증이 없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이 책에서는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일부 의사들은 플라세보 효과 자체가 가짜고 실제로 나았다고 말하는 건 주장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밝혀진 증거들은 대부분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20년대 초반에 도전 정신이 뛰어난 휴스턴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플라세보 수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다른 한쪽에서는 전신 마취 후 무릎을 절개만 하고 닫는 가짜 수술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세보 수술은 진짜 수술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2년 뒤에도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통증 면으로나 기능적인 면으로 수술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 라는 의미의 노세보 효과는 어떤 약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2020년 말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 중 90%가 노세보 효과 때문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노세보 효과의 예를 들자면 가령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쉽게 하는 말들로 노세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A씨는 어떤 병의 고위험군입니다. 이 치료는 좀 아플 겁니다. 같은 그런 말들은 환자의 불안감을 높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의 부정적인 표현이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통증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통증 네트워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과 암시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통증 앞에서 사람들이 무력감을 가지게 될 때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48년에 한 연구진들이 쥐들이 먹이를 먹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A그룹의 쥐들에게는 먹이를 먹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하되 쥐들이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멈추었고 B그룹의 쥐들에게는 쥐들이 어떤 동작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후자 그룹의 쥐들은 A그룹의 쥐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하고 음식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 실험에서처럼 한 그룹에는 전기 충격을 주되 충격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주자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룹의 사람들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훨씬 세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고통은 똑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실제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2가지 심리치료를 병행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인지행동치료고 다른 하나는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 명상이나 요가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 감각 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은 통증과 싸우거나 통증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통증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통증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통증인 마음의 통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질병이지만 흡연보다 위험하고 우울증과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며 전염성이 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외로움을 낳고 또 그 외로움이 통증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는 모든 통증의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활동 자체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 논문과 인용이 많아 다소 딱딱할 수 있으나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증에 대한 작가의 여러 견해와 실험 결과들이 들어가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히는 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과 건강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책 한 권이면 마음의 통증에서부터 신체적 통증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여 통증에 대해 무조건 겁을 먹거나 부풀려 생각하지 않도록 견해를 바꿔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정원의 책방에서 만나요.